예, 오늘 네 번째 만나는 그 여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여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자, 일주일 동안 많이 기다렸으니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사님이신 정지원 스타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정지연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신 거 맞나요? 별로 동그라미 없어요.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신 줄로 알겠습니다. 벌써 4주가 됐어요. 제가 뭐 많은 이렇게 되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4주 동안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 이거를 얘기를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애텀이라는 사업을 이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냥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을 때 그 누구도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왜 어차피 나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분은 저렇게 했네? 라는 또 다른 또 방법을 또 알 수도 있고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의 스피치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 했던 얘기를 했을 때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많이 아쉽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인데 많이 아쉽지 않나요? 막 함성이 들려요, 지금. 막 우려 같은 함성이 지금 저를 향해서, 진짜 대박이라고, 그런 착각을 하면서 또 오늘도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가 이제 되고 있죠.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얼마짜리 팀빌딩을 가질 것인가 나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얼마짜리 가질 거예요? 우리 임페리얼 팀빌딩 가져야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뭐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팀들은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 사진 이것뿐이 없어. 전 항상 운동만 했기 때문에 제가 1회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죠. 1부 때, 1강 때. 제 꿈은 그냥 국가대표 이제 진짜 뭔가를 하기 위한 국가대표가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국가대표가 꿈이었고 제 청춘은 운동으로 다 불살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또 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이제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사진은 배고팠던 시절이에요. 제가 정말 먹을 것도 못 먹고 배고팠던 시절인데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 뭐 희망이라든가 꿈 이런 단어조차 저는 입에 담아보지도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그저 어떻게 했어요? 전 달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실함 하나로 버텼고 이때도 저는 책임감 하나로 아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이 저한테는 되게 익숙했어요. 익숙한 생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도적으로 뭔가 한다기보다도 시키는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평범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시키는 건 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내 능력의 한계도 좀 알았기에 나를 굉장히 합리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모습으로 성실하게만 살았던 제가 애터미를 통하여서 저는 내 안에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던 열정, 꿈,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면서 저는 그냥 본체로 놔두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어디? 내 앞에다가 딱 끄집어 내놓고 날마다 내 앞에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애터미란 도구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저는 애터미가 너무나도 귀한 보석 같거든요.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눌려있던 내 삶에 저는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거는 상상만 했던 것, 아니 어쩌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요. 나의 역경 지수를 극대화시키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냥 이런 이론적인 단어가 아니고 정말 저는 처절했던 것 같아요. 그 극대화를 시키겠다고 한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먹고 정말 미쳐서 뛰어다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정말 미쳐서 뛰어다녔는데 그만큼 미쳐서 뛰어다닌 만큼 시행착오도 전 많이 겪었어요. 실패도 많이 해보고 또 그거를 보완하면서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파트너들도 많이 떠나보내기도 했어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처음 네트워크를 했을 때 나를 처음 만났던 나의 파트너를 가장 고생 많이 시킨다는 얘기 하잖아요. 왜 서로가 나도 많이 알지 못하고 익숙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을 가지고 들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시범 대상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첫 파트너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게 전 굉장히 강해요. 심할 만큼 내 탓이었기에 남 탓이 아니기에 뭐 내가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뭐 변화되면 되겠지 여기서 또 내가 CTM 안에서 뛰고 다시 또 뛰고 또 뛸 수만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저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 사실 시작할 때 저는 아프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엄마도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이제 병원을 제가 모시고 다녀야 됐었고 그래서 제가 영업을 선택했으니까요. 아빠도 지금 암이시고 여건은 되게 좋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뭐 사람들 만나면은 저 애텀이 정말 돈은 필요하대요. 근데 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애가 아직 어려서 집에 돈이 너무 없어서 또 뭐 부모님을 제가 뭐 모시고 살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애터미를 못 한다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들이지만 금방 또 바로 돈이 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병원비 많이 걱정됐죠. 하지만 저는 결단을 했어요. 지금 결단을 못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가면 나중에 더욱더 큰 빚더미에 내가 쌓일 수도 있겠다. 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들이 애터미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그 이유 때문에 꼭 애터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이제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평상시에 들어가는 게 한 200 얼마가 들어가는데 진짜 갑자기 수시로 아프시거든요. 병원을 입원하면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후딱 들어가거든요. 투석도 받으시죠. 뭐 살도 썩어 가시죠. 눈은 안 보이시죠. 그러면 수시로 폐혈증 오시죠. 그리고 당뇨합병증이라 이제 이게 치료를 해도 병원에서 빨리 퇴원이 안 돼요. 치료가 낫지를 않아요. 염증이 치료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전 기도하기를 하나님 200만 원만 될 때까지 엄마가 기존 들어가는 병원비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진짜 200만 원 빨리 되게 해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큰일만 생기지 않게 달라고 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랑을 보기도 좀 미안했죠. 친정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되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열심히 일해요. 뭐 우리가 7개월 했다고 돈이 되나요? 정말 열심히 하고 밤늦게 11시, 12시에 이제 들어오면은 엄마는 이제 너무 배가 식사를 안 하셔. 그리고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추석을 받고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빠한테 엄마를 조금 이렇게 택시도 태워주고 하는 것만 부탁했는데도 이제 아빠조차도 그 멘탈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 엄마를 돌보면서 같이. 그러면서 알코올에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까는 알코올성 치매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집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계셔줘야 되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목욕탕이 막 피투성이야. 그리고 엄마는 배고파 다 죽을 것 같아 하고 나 기다리고 있고 당뇨병 환자는 뭘 안 먹으면 안 돼요.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저를 기다리는데 과간이죠. 딱 들어갔을 때 아빠가 이제 그런 치매 저기로 넘어지셔가지고 깨지신 거예요. 머리가. 정말 그때 눈물이 나오죠. 그 단돈 20만 원 벌면서 내가 정말 1,000만 원 있어야 사는데 정말 저 그때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외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저한테 이런다고 저 애터미 그만두지 않는다고. 오히려 저는 이 많은 결핍들을 저를 에너지를 바꿨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바꾸면서 전 이러기 때문에 저 애터미 해야 돼요. 그거 모르셨냐고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에너지로 바뀌어서 저를 뛰게 하는 원동력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애터미 하는 이유는 그래서 엄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만 보면 그래요. 병원을 수시로 입원하면서 지원아 또 미안해. 내가 또 병원비를 써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는 엄마 나 곧 성공할 거야. 곧 돈 많이 벌 거니까 지금 다 빚내서 전 빚이 많았거든요. 다 빚내서 엄마 이거 해도 괜찮아. 전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면서 정말 그 힘든 순간들을 나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또 많이 아파서 2019년 10월 달이죠. 저희 엄마가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조금 그날 괜찮을 줄 알고 제가 세종시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도 50%는 저는 아직은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제가 듣고서는 세종시에서 안산까지 어떻게 갔나 모르겠어요. 세미장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가서 의사한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면 바로 이렇게 시체 그 안치실로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엄청 빨리 달리고 있는데 엄마 내려보내지 말고 잠깐만 병실에 놔두면 안 되냐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최대한 빨리 와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엄마를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맨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엄마 나 성공했다고 나 엄마 지금 돈 너무 많이 벌고 있고 나 리더스 갔다고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를 이제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빠랑 동생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엄마 그냥 천국 가서 쉬시라고. 전 그렇게 해서 엄마를 보내면서 되게 공허할 줄 알았어요.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 엄마로부터 원동력을 찾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아직 성공을 가고 있는 과정이고 성공을 아직 못했고 되게 저는 멘붕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애터미를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이유 때문에 저는 나의 이제 이 결핍들은 더 단단한 에너지 자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이제 4주 동안 이제 저랑 이렇게 소통을 했잖아요. 과연 가지고 있는 결핍들이 많으실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도 뭐 저뿐이겠어요, 그죠?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겠죠.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결핍들을 에너지로 바꾸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바꾸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뛰면서 버티세요. 그러면 상상했던 걸 갖기로 했다면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역경지수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애터미 성공이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 사업을 그 역경지수 그대로 이 사업을 그대로 한다면은 성공 못하죠. 하지만 내 자신을 살펴보고 역경지수를 극대화한다면은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함께 저랑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좀 팀빌딩을 세우고 성공을 좀 할까 이제 볼게요. 답은 성경 불변의 법칙이죠. 개인이 아니라 팀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능력이 아닌 팀의 능력으로 성공하기에 우린 가능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경의 불법의 법칙인데 개인의 역량으로 성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오직 팀워크로만 가능한데 처음엔 그게 안 보여요. 저도 물론 안 보였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팀워크라고 하지만은 제가 뛰어다닌 거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말 좀 많이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잘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계시죠. 보험왕들이든 아마 영업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 근데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세요. 네트워크는 팀의 역량으로 직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자꾸 내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선까지는 빨리, 판매사까지는 갈 수 있겠다. 판매사까지는 어느 정도 빨리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 갭 차이들이 있거든요. 넘지 못하는 그걸 결국 못 넘어가요. 그래서 전국구로 바쁘게 다니면서 막 힘들다고도 해. 그런 분들은 하지만 그걸 즐기기도 해요. 능력자들은 즐기기도 해.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트워크는 깊게 파라고 하잖아요. 모여서 깊게 파라. 결국은 넓게 파다 보면은 해바라기처럼 파다 보면은 후원 방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은 팀워크 사업을 진짜 짱짱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놓친 부분이 그 부분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더뎌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았다면은 분명히 수정해야겠죠, 저희가. 처음에는 리크루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이분들은 시스템에다 그냥 명백하게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팀 빌딩을 합해서 지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잘하는 팀처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라든가 뭐 개인 역량, 뭐 전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너무 기대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팀의 구성원이 돼야 되겠다. 또 팀의 일원이 되겠다. 또 팀에 차라리 그럼 묻어서 가겠다. 이것도 괜찮아. 묻어서 가겠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성공을 하는 사례가 아마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애터미 안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무엇을 자꾸 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 시스템을 위해서 뭔가 고민하는 부분하고 틀려요. 내가 혼자 막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자꾸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좀 능력자들이 그러죠.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네트워크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가지 말고 모여 다녀라. 좀 푼수처럼 있더라도 모여 다녀라. 그게 전 성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역량은 초기 직급만 가능하다는 거. 초기 직급만 가고 200만 원 벌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땡치지 않으려면은 자 모여서 개인 역량으로 가지 말자는 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아니라 팀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조직을 확장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큰 카테고리는 성과가 아닌 성장, 개인이 아닌 팀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성과는 막 매출만 판매만 하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가치와 비전을 끊임없이 공유하실 줄 알아야 돼요. 리더는. 그 다음에 애터미의 끝점을 생생하게 상상할 줄 알아야 되고 현실과 꿈의 완벽한 이해가 되어졌을 때 조직 확장이 되어지는데 팀에 결국은 속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이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남이 남과 내가 다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치관 있잖아. 내가 뭐 가치관이 생기면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것을 봤어 내가. 자 그러면 정말 그걸로 인해 부자도 되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 생활이 이 느낌, 이 열정이 지속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본인을 바라보더라도 저도 일주일에 세미나 한 번 만약에 세미나 하나도 안 들었다. 저 완전 10이 완전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10이 자꾸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치가 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멘탈이 강하고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옆에 계셔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할 때는 그 옆에 계시면서 계속 나의 가치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내 꿈이 있다면 내 꿈도 갑자기 어느 순간 뿅 하고 자라지 않거든요. 내 꿈에 물을 계속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꿈에. 그 꿈이 자라나서 결국은 생생한 그 끝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지만 보통 대부분이 우리가 5천 그 끝점을 생생하게 외치잖아요. 후원수당. 우리는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끝점이 상상이 되어져요. 시스템 안에 있는 분들은 조직에 또 함께 있는 분들은 근데 내 지금 현실하고 또 그 끝점의 현실하고는 너무 간격이 커.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관도 계속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일을 해요. 또 오늘 내가 이 강의를 들어요. 자 그리고 하루하루 나를 성장시켜 가는 그것이 결국 그 끝점과 내 현재의 이 간격을 점점 좁혀나가는 일이다 보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8코어를 쓰죠. 그 다음에 판풀 일지도 쓰죠. 성공의 8단계대로 움직이려고 노력도 하죠. 또 줌 미팅도 이렇게 맨날 하죠. 지겨워. 이거 맨날 듣던 거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생하게 꿈꾸는 끝점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이구나. 이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단 해. 하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알아요. 이 얘기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당신은 황금배를 타고 싶은가? 아니면 은배를 타고 싶은가? 아니면 빈배를 타고 싶은가? 이거는 리크루팅에 관한 얘기인데 많은 예화들을 들어요. 네트워커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셀러리맨들 있죠. 직장인들은 한 30년, 4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년퇴직을 하고 나잖아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남는 것은 없다, 허무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직장인들은. 그리고 뭐 퇴직금 좀 탔어도 자영업자 3년 안에 살아남는 데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더 어렵잖아요. 거기 투자하고
또 주식에 투자해서 망가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던 때에 돈의 절반 정도로 거의 퇴직금 받들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정년퇴직이란 말이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꿈과 현실을, 그러니까 꿈을 실현시켜줄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게다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위험 부담,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자들이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부담감도 저희는 없어요. 무자본 사업이잖아요. 실제로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놓잖아요. 그러면 사업 유지도 실패해요. 또 그런 걸로 인해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월세만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착장이에요. 나는 이 부두에 있어요. 자, 여기서 배가 세 가지가 있죠. 황금배, 은배, 빈배. 딱 봐도 무슨 배가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빈배 좋아요? 가볍게 난 여기 혼자 타가지고 저기 하고 싶으세요? 딱 봐도 이제 물론 황금배죠. 보세요. 이제 당신의 배가 도착을 했어요. 선착장에. 당신은 이거 파이프라인 우화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트워커들이 많이 쓰는. 당신은 그 배에 어떤 짐이 실려 있던 그것으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 배는, 선착장은 물론 당신이 배를 기다리는 장소예요. 이 배는 각각 당신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당신이 직접 스폰을 해도 뭐 리크루팅을 해서 실어놨던, 아니면 뭐 다운라인에 누가 뭐 아니면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배에 실어놨던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다 이거 자기 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내 배인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이 실려 있는 배를 선택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선택을 해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은 빈 배를 선착장에 그것도 도착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대요. 그냥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돕는데 또 오게끔 빈배를. 그것은 아마도 100% 경험 부족이 최대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경험 사업, 통계치 사업, 확률치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명단 쓸 때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명단을 우리 쓸 때가 많아. 근데도 가장 만만한 빈배를 찾는다. 다단계를 해도 소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명단을 좀 내놔야 돼. 자, 그럼 괜찮은 사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인은 하나도 안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다단계 하는 거 소문 날까 봐. 그래서 전혀 빈배를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배를 타고 싶을까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과연 사업자인지 아니 자선 사업가인지, 정말 사업가라면 냉정해져야 된다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타 네트워크에서 한 3년에서 5년 굴르다 오잖아요, 현장에서. 자, 근데 정통 네트워크를 제대로 했다면은 그게 도구가 안 좋은 거였다면 정말 제대로 된 애텀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네트워크로 왔을 때는 빛을 발하잖아요. 그 경험치들이.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는 좀 스폰서한테 예스하라는 이유가 스폰서의 경험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예스하라는 거지, 무슨 주종관계로 예스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빈배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빈배 자체가. 많은 네트워크 분들이 이제 빈배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데 명단도 빈배니까 활동할래도 활동할 저희가 없어요. 또 활동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지인이라 등록을 해놓고 막 기대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속적으로 뭔가를 한다? 초보자들이 자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도 드물고. 그래서 만약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나 보험 들어줄게 뭐 이거 한번 가입, 이런 것들이 빈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사업을 뭐 알아보자, 명단 달라,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 빈배를 잡고 있다가는 같이 침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론적으로 다 알지만은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애터미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는 빈배를 붙잡고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하면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울 때는 전문가를 찾듯이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명단에서도
전문가를 조금 찾는 눈을 키운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더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트워크 실패는 또 있어요.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월 1,000만 원 버셨던 분들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에 와서는 뭐 200원 아주 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월 1,000만 원. 저도 월 1,000만 원 3년 안에 벌 줄 알았어요. 우습게 알았던 거죠. 네트워크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대기업 임원 급여 수준이거든요. 1,000만 원이. 우리가 그만큼 똑똑하게 했을까요? 대기업 보통 어떻게 들어갈까요? 어마어마한 스펙 필요해요. 그냥 좋은 학교 나왔다고 되지도 않아요. 또 20년 동안 빡시게 일해야 되죠. 임원 기간 2년 정도뿐이 안 돼요. 그것도. 자, 자영업자도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한 5% 선이래. 5% 미만이래요. 이걸 벌자고 우리가 애터미를 들어왔는데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행동으로 과연 하고 있는지. 그래서 네트워크는 일확천금이 절대 아니라는 거. 멤버십 쌓이지 않으면 절대 돈 못 번다는 거. 멤버십 굉장히 중요해요. 1,000만 원 버는 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 근데 그 하늘의 별 따기가 딸 수도 있다는 거. 애터미가 사다리가 돼서. 다른 거는 그게 안 되지만. 그리고 사람 간의 갈등 요소가 많아요. 멤버십 만드는 거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다 겪어내야 하는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 이걸 겪을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빈배, 은배, 황금배도 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겪어낼 수 있는 경력자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죠? 나는 회사를 만드는 일을 하러 왔거든요.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게 아니고 내 회사 정말 일 잘하는 스폰서와 막 들어온 사업자의 차이는 딱 하나. 사람 보는 눈. 이게 경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 보는 눈이 있냐 없냐 그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공 요인은 한 명 한 명이 프랜차이즈거든요.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프랜차이즈인데 이 프랜차이즈가 잘 될까? 그걸 보는 눈은 경험 있는 스폰서와 나와의 차이 그것뿐이라는 거. 그래서 스폰서를 좀 많이 활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황금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물론 황금배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타입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정말 자신감에 넘쳐서 활발하게 다녀요. 자, 이런 황금배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손에 내가 준비가 물론 되어 있어야 되지만 두 사람 찾기 게임이잖아요. 저는 소비자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자들우두를 찾아줘야 되고요. 자, 또 이 두 사람을 인해 또 밑에 두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인맥 파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터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100% 개인 역량에 집중하겠죠. 아까 얘기했죠. 개인 역량에 집중하지만 할 때는 엄청 바빠. 성과도 순간 많이 나. 그리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안 해주면 일정 부분까지만 성과를 내고요. 결국은 후원 방판 사업으로 풀릴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황금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 있는 사람 들어가기를 기도하잖아요. 정말 훨씬 빨라요. 그런 분들. 또 차사 직급자도 우선 빨라요. 판매 경험 있는 사람들 빨라요. 이 세 부류는 우리한테 딱이죠. 불확실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일을 해요. 자, 근데 이건 확실한 뭔가 주어질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일이 빨라지는데 대한민국에 네트워크 경험자가 한 900만 명이나 있대요. 엄청나게 있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소비자 중심으로 하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터들 뭐 또 해봤던 사람들을 저 사람 이제 안 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한번 케어하는 방법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가장 들락달락 많이 하는 부류가 누군지를 묻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도소에 한 70%가 어떤 범죄냐 하면은 사람들은 뭐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가 아니고 마약 범죄래요. 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비교하기를 마약과 같다. 한번 네트워크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권리소득을 이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 이제 안 해 하지만은 뭔가 하나만 깨우쳐주면은 이 권리소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금배는 조심해야 될 게 후원 반판으로 풀리지 않게 이 명단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빈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도 만날 때도 이 비즈니스 훌륭한 기회라고 얘기하고 하는데도 사소한 문제 하나 생기면 삐져서 안 나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푹 빠지는 분들. 아마 이거 진짜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타입에 속하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뭔가 주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들도 딱 내치는 게 아니고 애터미는 좋잖아요. 가입비 유지비 진입이 없잖아요. 소비를 하잖아요. 이 빈배 있는 사람들도. 자, 그러면 소비를 하게 하다 보면은 또 황금배를 타고 있는 타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다 너무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빈배 잘못 파면은 같이 침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배가 있겠죠. 은배는 타이밍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설득이 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갖게 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 방식으로 전적으로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내 방법에 달려 있어요. 내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제 아무나가 아니고 내 역량을 많이 키우면서 함께 팀원으로 모을 때는 이왕이면 황금배를 조금 선착장에서 기다려보자. 그 사람들을 돕자 생각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크루팅만 그러면 잘한다고 팀이 형성되어질까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리크루팅 엄청 잘하시잖아요. 자, 그런다고 팀이 형성되어질까요? 답은 당연히 노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멤버십은 많은데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막 계보도는 막 줄줄 있는데 그냥 비만 내려 그냥 쭉쭉쭉쭉 모이는 사람이 없어. 뭉치는 사람도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팀워크 사업, 정말 팀워크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스폰서와 함께하는 팀워크 사업이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팀워크 스폰서가 맞추고 있는지 뭔가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건 아닌지 그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 그냥 진짜 사람이 좋아야 되거든요. 좋아한다면은 그 사람하고 저절로 복제가 되어져요.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지 카톡만 날린다고 좋아해야 될 일인지 한번 관계성을 조금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유통사업이잖아요. 유통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희는 유통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중요 매개점, 결과를 만드는 중요 매개점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팀장, 국장 가면서부터 정말 팀워크의 환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나 잘났다는 맛에 전부들 삐그덕삐그덕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좀 되는 게 중요해요. 매력적인 사람은요, 남 칭찬해주고 용기 내주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또 시스템에 자 모인다? 모이면은 뭐 무조건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내 파트너들 그냥 세미나면 무조건 안 친다고 될까요? 석세스 세미나는 무조건 안 친다고 되고 자, 뚜껑은 날아갔지만 그 날아간 뚜껑 잘 찾아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만 시키면 팀 빌딩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혹시나 또 매출 포커스만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리크루팅 잔뜩 해놓고 판매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사업을 매출에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팀 빌딩하고는 완전히 멀어져요. 저희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인쇄소득을 번다? 불가능해지죠. 지렛대 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게 있어. 내 팀들이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뭐가 잘 안 돼. 근데 나는 비전 미친 듯이 봤어. 그래, 니네들 다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라도 잘하면 돼. 절대 노노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그냥 방판 사업을 가셔야 돼요. 내 하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 풀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막혀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막혀 있는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큰 거지 나만 잘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스템이 되었건 뭐가 됐던 이제 관계성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되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팀 빌딩을 세울 때 내 마인드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보신다면요. 나만이 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팀은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존 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밑에 미쳐서 뛰는 에이스가 나왔어. 당연히 거기 밑불지기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 위에 기존 사업자 간의 관계성을 다 무시한 다음에 거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 시간에는 차라리 관계성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전략, 전술, 방법을 잘 쓰는 사람보다는 뭔가 고민을 할 때 내가 아이디어가 딸릴지라도 관계성에 더 집중하는 분들이 이 팀이 더 짱짱해진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내 기준으로 또 팀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석세스 원데이 또 부업자 세미나 퇴근 후 애터미도 있죠. 그다음에 굿모닝 애터미도 있죠. 이게 우선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ABR까지 해고 RCC까지 해주고 또 센터 조회가 있죠. 자, 여기만 안 쳐도 많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의 또 뭔가 계획서를 꾸며요. 이런 분들은 정말 네트워크에선 성공하기 힘든 분들, 내 능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팀빌딩을. 이건 불가능해요. 이분은 아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일이 오히려 되어질 거예요. 팀을 만드는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역량으로 팀이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뭐 사장이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그 회사가 성장하지 않거든요. 각각 부서의 팀이 재심합력이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아파서 안 나와봐. 그럼 팀이 완전 멈추면 그 회사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능력자로 하다가는 그분은 후원 방편만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매출보다는 좀 사람을 보면서 빌딩을 좀 지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했던 나와의 사업자 한 40% 먼저 챙기면서 관계성 유지하면서 밑불지기를 해나가면서 중간에 육성할 리더가 누가 있는지 보면서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기둥을 세워나가는 거. 그게 좋고요. 가장 쉬운 복제는 나를 따라하게 만드는 거는 칭찬해주고 용기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를 조금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팀 빌딩을 조금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했을 때 여기 6가지 참여해라, 메모해라, 역할을 담당해라, 주관하라, 돌려라, 반복하라. 이건 누군가가 얘기한 걸 제가 쓴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던 거거든요. 메모하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참여하라부터 한번 본다면은 어디에 참여하겠어요? 당연히 육성 세미나예요. 우리를 육성시켜주는 성과만 내는 사업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육성 시스템도 뭔가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만들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성장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성과를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과를 내지만 굳이 성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나랑 같이 팀을 만들 분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네트워크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스템을 좀 이해시켜 주는데 더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메모하는 거는 우리가 들은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네트워크 잘하신 분들 공부하는 이유는 말할 수 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굳이 막 듣고 써요. 보상 플랜, 뭐 STP, 회사 소개,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줄줄줄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도구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입. 우리 주둥이 나불나불 한다고 하잖아요. 입이에요, 입.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는 팀이 모였을 때 내가 다 하지 마셔요. 한 사람은 막 밖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때 센터에 안 됐을 때는 내가 어디 장소를 섭외할까요?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오는 거 이렇게 안내하는 거 공지를 올릴까요? 자, 이렇게 좀 조그만 것일지라도 팀은 나눠서 했을 때 그게 팀 빌딩이 세워지기 쉽다는 거. 그래서 사업자의 역량을 내가 자꾸 키워주는 거. 그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관하는 거는 리크루팅을 주관하는 건데 스폰서한테 무조건 따라가라는 게 따라가서만이 아니. 스폰서는 활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좀 주관하는 거. 내가 뭐 좌측 한 명, 우측 한 명 나오면 뭐 딱 내 라인 끝날까? 절대 그거 아니죠. 에이스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들어와요. 내 그릇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 큰 사람이 들어와도 담을 수 있어야 그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급을 가도 사실 우리가 명목 직급이잖아요. 직급 역할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팀미팅을 할 때 스폰서가 못 온대. 그러면 그 팀미팅 취소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취소하지 마시고 내가 주도해서 자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 스피치 또 뭐 사업 설명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외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줌미팅 하잖아요. 그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다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그 역할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돌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간, 장소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인원을 더 모이게 해서 이쪽에서 지역에서 하면 더 많이 모일까? 시간을 뭐 좀 변경할까? 이 시간대 되면 더 많이 올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팀 빌딩을 세울 수 없고요. 아예 시간과 장소가 못 받아서 처음에 한 명만 올지라도 그 한 명만 담으면서 점점 그 속에서 키워나가셔야 돼요. 팀 빌딩을. 근데
여기 끌려다녀서는 팀 빌딩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이 무시가 돼버려요. 시스템 안에서 모이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무시가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람 역량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시스템은 사람 역량이 아니고 개인적인 시간에 못 맞춥니다. 그래서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제가 보통 팀 미팅 하잖아요. 팀 미팅 할 때는 뭐 해요? 우리가 막 역량 강화 하잖아요. 스피치도 해보고 회사 소개도 해보고 그다음에 홈파티 같은 경우는 제품으로 좀 알리는 거. 그런 것들 좀 구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줌 미팅처럼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모이게 해서는 안 돼요. 잡담만 하고 가게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복제가 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 거. 나 혼자 계속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파트너가 계속 그걸 돌려야 되거든요. 이어 달리기라고 하잖아요. 바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 바톤을 넘겨줄 때 넘겨주면서 으쌰으쌰하고 부족하면 내가 더 빨리 앞에 나가고 또 내가 더 역량이 되면 뒤로 나가서 바톤을 받아서 또 띄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뛰는 멤버들은 박수치면서 열심히 하려고 응원하면서 돌아주고 있고 자 이게 팀빌딩을 든든하게 세우는 모습인데 신규 왔다고 갑자기 이 시스템을 그쪽 파는 대로 바꿀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팀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을 결국 키워가면서 반복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공자가 말하는 노하우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가 딱 두 가지죠. 규칙성하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팀 빌딩에서 그럼 어떤 규칙성, 어떤 습관을 얘기하면 좋을까 이제 보시면은 팀을 만들라는 이유를 먼저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 팀 빌딩이고 네트워크 마케팅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구조인지 좀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또 매출을 만든 일은 기본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애터미 일을 뭐 막 열심히 했다의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매출은 기본인데 결국은 내가 지금 본인들도 밑에 한번 보세요. 내가 팀을 지금 몇 팀이나 만들었나. 팀을 만들지 못했으면은 이 포인트가 올라오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팀의 관계는 한 사람 한 사람 매출을 모으는 게 팀이 아니고 팀의 관계는 매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긋난 규칙은 애써 만든 건물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 문화 규칙 규범을 애터미에 맞게끔 또 이 팀에 맞게끔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팀을 주관하는 리더, 나 대신 할 사람을 꼭 키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규칙적 습관이 팀 빌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의 역량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블럭인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도 다 색깔이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유통을 진행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은 이 다 다른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게 팀워크예요. 그러니 뭐 매출이라든가 뭐 능력 가고 되겠어요? 절대 되지가 않아요. 이 다른 거를 하나로 묶는 게 팀워크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해? 뭐 지금 빨리 갔어? 뭐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인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 또 팀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이 사람이 이거를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는 게 내가 실수하지 않아요. 그게 컨택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팀빌딩은 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강단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왜 쓱쓱쓱나도 방에 모여서 후속 미팅 하잖아요. 팀 미팅 하잖아요. 여기 작은 방들에서 팀 빌딩을 단단하게 우선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스폰서 사님들의 차이는 보는 눈의 차이. 그거 하나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의 색을 팀에 스며들기 위해 노력해 성공할 수 있고 또 내 색을 더 부각시키라는 사람만 실패를 합니다. 애터미 사업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특출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만 막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아까 이 블록처럼 다 모아야 돼. 이 안에 특별하다고 할 필요도 없고 팀을 와해시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특출한 사람도 결국은 내 팀워크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성공하는 팀을 만드는 공식은 유출보다는 유입이 커야 돼요. 내가 아무리 리크루팅을 죽으라고 해도 유출이 많아 버리면은
애텀에서 돈을 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인원만 많이 늘어간다고 이제 그 본인들이 내 파트너가 사업을 잘하거나 있구나라고 속아서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뭔가 이렇게 팀을 모아주는 비율도 주는 것 같고 각계전투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힘도 다 됐고 내 한계도 다 됐어. 자, 그러기 전에 복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팀 빌딩은 처음부터 세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팜 회사 갈 때도 팀장의 위치를 생각하고 가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한계치가 오기 전에 복제자가 나오게끔 하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성공 요인인데 왜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이건 정말 아마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공감할 것 같은데요. 왜 빠져나갈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제 파트너들 봐도 그래요. 대부분이 비용 때문에 빠져나가요. 비용 문제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부분 열정이 많이 생기니까 처음엔 물불 안 가리고 막 던져서 하죠. 그쵸? 지방도 막 다니고 해외도 가고 돈 엄청 깨져요. 자, 그거 감당 안 되기 시작해요.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더치페이라고도 하잖아요.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레그가 멈추는 이유를 보셔야 돼요. 레그가 멈추는 이유는 리더가 결국 멈추면 모두 죽어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랬나요? 그 명목직급 국장들 밑바닥 빡빡 뛰어야 된다고. 명목직급이잖아요. 오토 국장 될 때까지는 정말 밑바닥 뛰어야 되거든요. 현장 리크루팅 멈추시면 안 되거든요.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리크루팅을 많이 해요. 많이 만나요. 자, 근데 사업자 몇 명만 나왔다고 한다면 내 리크루팅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사람이 어느 공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 모여서 줄다리기를 한다 그랬나? 근데 혼자 할 때 에너지 100% 냈다면 이제 뭐 3명 할 때는 내 에너지가 80% 준대요. 또 6명이 투입되면 또 준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네트워크는 레그가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업자의 명단을 파줘야 성공하는 건 맞아요. 자, 근데 그 사업자가 뭐 신도 아니잖아요. 자 한 줄, 우 한 줄. 내가 성공시키겠다 내 그 줄만큼은 내가 무조건 파고 내려가 주면은 그것도 힘이 받아서 파트너는 용기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라면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리크루팅은 왜 회장님도 지금 밥 먹고 가서도 리크루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하고 애텀이 리크루팅 무조건 계속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누가 신규가 안 들어가고 있다면은 리더가 만약에 안 넣고 있다면은 그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리크루팅이 멈추잖아요. 리더가 먼저 멈추면 조직은 힘들어지고 내 주위에는 리더가 없어져요. 결국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6단계만 파고 내려가면은 그 괜찮은 또 사업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원리가. 그래서 내 핵심 사명은 내 메인 라인은 계속 내려가줘야 된다. 한쪽 라인에 강력한 스폰서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리크루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팀을 데리고 파트너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무 큰 세미나로 그냥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중간 시스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중간 시스템에 먼저 불러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거는 내가 어느 지역이 있다면은 반복적으로 어느 커리큘럼을 돌리고 있어야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그것이 똑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팀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팀을 만드는 4가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리크루팅 능력, 후원 능력, 팀 빌딩 능력, 싸우지 않는 능력. 이건 제가 저희 팀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4가지가 중요한데 리크루팅은 뭐냐면 내가 1대1 만나서 무조건 리크루팅 하는 게 리크루팅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뭘까요? 리크루팅은 시스템으로도 초대하는 능력, 또 내 스폰서를 알아서 연결하는 능력. 이것도 리크루팅의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팀 빌딩은 같이 만들 팀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입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도 이 연결 확률을 높이는 거. 이것이 되게 한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실제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이디로 연결이 된 거예요, 회사에. 자, 그러면 전산에서 누가 연결했냐 봐가지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돈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의 능력이 아닌 리크루팅 능력은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능력이 리크루팅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원 능력은 뭐냐면은 100%예요. 이거는 후원 능력은 어디서 키운다? 현장에서 키워요. 이론으로 할 수 있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필드에서
필드에서 좋은 강의 듣고 이해를 해도 내가 필드에서 듣지 않으면은 후원 능력이 내가 누군가를 후원해 줄 수가 없어요. 듣고 동행 미팅해서 스폰서 하는 거를 메모하면 잘 봐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았을 때 후원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팅 능력은 1대1보다 연결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폰서 얘기할 때도 좀 녹취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후원 능력이고요. 팀 빌딩 능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3개월을 빨리 보내는 게 좋아요. 이 팀 빌딩 방법을 내가 알고 팀 빌딩을 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초기 3개월에 리크루팅을 한꺼번에 해서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뭐예요? 초기는 내가 먼저 참여하는 거, 시스템에 또 내가 먼저 배우는 거, 그리고 내 파트너들과 소단위 팀 미팅부터 내가 진행을 하는 거. 이때부터가 팀 빌딩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직도 내가 오래됐는데 소규모 팀 미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은 팀 빌딩을 아직 안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거부터 준비를 하셔서 하면 좋고요. 이제 싸우지 않는 능력은 되게 무서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도 그룹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 책도 많이 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매출을 올리는 거를 성과라고 하잖아요. 성과보다 중요한 게 이제 성장.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야 리더가 탄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그룹을 이끄는 리더는 아무리 리더가 되었어도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또 무너지는 게 생기는데 한순간에 안 무너지게 하는 게 싸우지 않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 방법, 대화 방법, 뭐 지시형 이렇게 리더가 아니라 보스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꼭지가 이렇게 돌아도 파트너들한테 보스처럼 행동했을 때는 결국 한순간에 팀이 무너진다는 거. 자, 그거를 아셔야 되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다 보면은 팀이 좀 탄탄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 빌딩의 핵심은 내가 시스템에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파트너 참여가 핵심. 대부분 파트너들 사업에만 조인을 시키는데 신규 가입 사업 설명만 하면 안 돼요. 육성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저희 세 가지 시스템 있죠. 첫 번째 시스템은 본사 시스템, 석세스 원데이. 그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이 뭐가 있죠? 센터 있고 오늘처럼 이런 드림스쿨 같은 거, 뭐 온라인 시스템들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사업자들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가지고 내가 시스템에 다 했고 나 팀빌딩 세울 수 있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능력이 뭐냐면은 그게 육성 시스템 능력. 우리 그 애터미에서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A, B, C, RCC를 지금 진행시켜 주잖아요. 결국 육성 시스템의 종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작은 시스템을. 그게 지금 저희가 줌 미팅이 될 수 있고 팀 미팅이 될 수 있죠. 자, 이 시스템이 참여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저 석세스만, 원데이만, 뭐 굿모닝 애터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팀 빌딩을 세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 결국은 두 가지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 본사와 온라인 시스템은. 근데 정말 성공자가 될 시스템, 육성 시스템을 내가 갖추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 그러면서 애터미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 관리 절대적이에요. 돈 관리 누가 이거 보태주지 않아요. 내가 돈 관리 철저히 한다는 거. 시간 관리. 애터미 시간은 빛의 속도라고 하죠. 눈 감고 나면 저녁이야. 그 눈 뜨면 또 아침이야. 굉장히 빠릅니다. 감정 관리는 뭐냐면 저희는 굉장히 긴 마라톤을 가야 돼요. 사람이 나쁘지 않아요. 스폰서 파트너 나쁜 사람 없대요. 나쁜 상황만 있을 뿐이래요.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감정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 순간에 입에서 훅 내뱉었으면 그래 상대방 난 별로 얘기한 것도 없는데 저것이 왜 저러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에 보수처럼 행동을 했다거나 감정을 좀 더럽게 만들었다거나 자 이런 걸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는. 자 명단 관리 아까 얘기했듯이 빈배를 붙잡고 희망 고문하시면은 같이 죽어요. 같이. 왜? 이거는 금방 시스템이 마련돼야 시스템 소득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시스템을 못 만들었으면 돈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여유가 있어갖고 자선 사업이면 몰라. 자 그게 생존으로 간다면은 이거 명단 관리 철저하게 내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는 리크루팅을 리더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건강 관리는 필수예요. 조직 관리를 하려면 에너지 딸리거든요. 줌 미팅 하루에 한 3-4개 아실 거야. 지금 얼마나 헉헉거려요. 그쵸? 하고 결핍을 에너지화는
성공의 기준은 상황과 상관 동일하다는 거. 나는 24시간 솔로야. 너무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건강해. 하지만 여기 다른 분은 유지혜님이 딱 눈에 보이네. 유지혜님은 아기도 어리고 아프신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돈도 너무 없고 나는 진짜 알바도 하면서 해야 돼. 자, 그렇다고 해서 스폰서가 그래 유지혜는 불쌍해. 너는 요런 세미나는 돈 내고 오지 말고 그냥 집에 있고 여기만 와. 뭐 그렇게 해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혜라는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잠 좀 더 자도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핍을 에너지화 시킬 수 없다면은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진다면 성공은 멀리 간다는 거. 성공이란 놈은 되게 냉철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 누구에게나. 그거 이제 아셔서 요 관리를 꼭 하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몇 시죠? 57분이네. 딱 맞네. 동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자라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대답합니다. Where do you sleep tonight? Tonight's in the factory. In the factory, not in a hotel. Well, technically in a conference room in the factory, but yeah. You sleep in a conference room in the not finished factory tonight. Yeah, it gives me a good feel for what's going on. When my brother and I were starting our first company, instead of getting an apartment, we just rented a small office and we slept on the couch. And we showered at the YMCA. We briefly had a girlfriend in that period, and in order to be with me, she had to sleep in the office. Work hard, every waking hour.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성공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남들이 하는 만큼만 똑같이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만 편하게 쉬엄쉬엄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Elon Musk, Steve Jobs, Dan Pena, Ted Turner, amongst a whole bunch of other dogs, had one thing in common. We all slept in our office the first 5 or 10 years of our business life. Slept in our office the first 5 or 10 years of our business life. 남들이 등 따시게 침대에서 자는 동안 여러분은 완전히 미쳐서 앉아있던 그 책상에서 기절해서 잠이 들 정도로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남들이 책을 2권을 읽으면 여러분은 4권을 읽고, 남들이 8시간을 자면 6시간을 자고, 남들이 10시간을 앉아있으면 12시간을 앉아있어야 합니다. Listen, the work is behind the scenes. Competition is the easy part. Behind the scenes is where the work is done. And everything is done to get to that one race that you need to run. Somebody said that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in the same way, expecting a different outcome. 2020년 초 여러분은 올해는 반드시 이뤄내리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이해지고 온갖 핑곗거리와 합리화를 대면서 꾸준히 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야 2021년에는 진짜로 해내겠다고 다시 생각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작년과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한 것에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하고 꾸준히 해내서 2021년을 여러분의 최고의 해로 만드세요. 올해는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해 주세요. And so I say to you, it's possible you can live your dream if it's becoming a diamond, if it's having more, if it's achieving more, if it's being a better father, being a better mother, whatever it is, overcoming addiction, changing our society. It's possible you can live your dream. It's necessary that you have a plan of action, that you're resilient, that you stick to, and you work with the system, that you work with people, that you give support, and that you be there for them, that you have the vision and never give it up, that you become creative and relentless and keep on coming back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that it's you that you got to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to make it happen, and that it's hard. Easy is not an option. And when life knocks you down, jump back up and say, it's not over until I win.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2021년도에 세운 아마 분명히 계획도 있으셨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올해는 미친 듯이 해야 합니다가 영상 시청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길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애텀이든 그게 무엇이 되든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저도 한 번만 더 힘을 낼 거고요.
더 뒷심을 발휘할 거예요. 저희 뒷심 세잖아요. 저희들 한 번만 더 뒷심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가장 쉬웠던 일은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이었다. 반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일은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믿는 일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는데요.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애터미 만만한 사업은 아니죠.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똑같은 땀을 흘렸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가장 컸던 게 저는 애터미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성공해야 될 이유, 애터미를 해야 될 이유들이 분명히 계시는 분들이 여기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주 동안 저랑 함께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결국은 우리는 해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공의 자리에서 모두 다 만나기를 바라면서 한 달 동안 저희가 했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영지호 스타마스터님 강의 들으면서 본인들의 팀빌딩 어떻게